시작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다시 발표 순서가 들어왔는데 오늘 제가 2021년 마지막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R 363번째 발표는 Sketch Your Own Gun이라는 페이퍼를 그래서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ordinary user, 일반인이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생성 모델이나 이런 그 뉴럴넷이나 딥러닝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는 일반인이 어떻게 하면은 본인을 위한 자기가 원하는 생성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생각을 그래서 해보면 예를 들어 고양이를 갖다가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는 생성 모델이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걔를 갖다가 뭔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모델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고양이가 항상 저렇게 정면을 보고 있고 저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는 녀석인데 예를 들어 일반인은 꼭 저렇게 정형화된 녀석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을 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조금 또 똑바로 이렇게 조금 서 있다거나 이런 애로 변화를 주고 해서 사실 쉽진 않죠, 일반인에게. 어떤 면에서는 학위를 새로 따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물론 어느 정도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엔지니어로서의 약간 손맛 혹은 블랙 매직이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바꾸고 저렇게 좀 바꿔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겠죠. 노이즈 때문에 잘 안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들리시려나? 지금 노이즈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잘 들리실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까지 그래서 한 얘기는 일반인이 이런 어떤 정형화된 그 생성 모델이 이미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생성 모델로 바꾸려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혹은 엔지니어로서의 손맛이 이제 그게 별로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게는 아주 직관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형태의 고양이를 만들고 싶으면 이런 고양이 있으니까 뉴럴넷이 제대로 이걸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떤 스케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사람은 좀 못 그리더라도 이렇게 서 있는 고양이 이 정도는 이제 스케치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매우 직관적인 형태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녀석을 혹시 사용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 많이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직관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그럼 이걸 가져다가 놓으면은 다음과 같은 문제로 수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딥 제너티브 모델 만드는데 하나의 싱글 이제 스케치를 갖다가 네트워크를 넣어서 이런 형태로 내가 옆에를 보고 있는 고양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형태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요걸 갖다가 태클을 한 게 이제 준리안 주나 데이비드 바우나 승유왕 같은 이런 친구들이 올해 ICCB에 발표를 했던 지금 이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도 보시다시피 유저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원래는 이런 형태였던 그 고양이 그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요 스케치에 맞는 형태로 바꿔서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오늘의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표는 유저가 생성 모델을 좀 더 쉽게 단순하게 만들게 해줘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당연히 유저 프로바이디드 스케치 데이터를 적게 줘도 이게 트위킹이 돼야겠죠. 요걸 만들 건데 예를 들어 일반적인 사이클간 같은 어떤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키듯이 유저가 막 1000장, 2000장을 그런 아까 같은 스케치를 그리고 그거에 또 맞는 리얼리스틱 이미지를 다 찾아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게 한 다음에 학습시키는 그런 형태의 것은 사실 절대 심플리파이 된 방식이라 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거는 아까 말했듯이 단 한 장만 그리더라도 그거에 맞는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결국 거의 같은 얘기인데 타겟 도메인 그러니까 여기서 타겟 도메인은 그 내가 그린 스크래치 혹은 스크리블 혹은 스케치에 이제 에 맞는 그 고양이 실제 그림이겠죠. 그럼 그림들을 갖다가 스케치와 함께 이제 여러 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애초에. 왜냐면 내가 어떤 스케치를 그릴 수 있을지
어떤 유저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그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동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의 꼴을 좀 정리를 해보면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리얼리스틱한 포토그래프를 만들어야 되고 이제 쉐입이랑 포즈를 스케치북 아이디어를 준다는 것만 이제 명확한 거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아웃풋이 이 스케치에 해당하는 그 포즈와 쉐입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우 리얼리스틱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문제가 쉽지 않은 거에 비해서 이 저자들은 매우 클레버하고 매우 직관적이고 쉽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이런 문제를 일단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별로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기도 쉽지 않은 걸 텐데 저자들이 역시 그 전문가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되게 직관적이지만서도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냅니다. 어떤 제너레이터가 일단 있다고 해보시면은 그 제너레이터는 이제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이고요. 그 녀석에 이제 F라는 애가 있어서 이 리얼 이미지 포토를 스케치로 바꿔주는 이것도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있다고 해보면 그런 모델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바꿔주고 스케치를 어쩔 수 없이 몇 개는 모읍니다. 어느 정도 모아서 걔에 대해서 이제 스케치 도메인에서 리얼 페이크를 보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새로 학습시키죠. 여기도 이제 트레이너블이라고 돼 있는데 한번 일단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그 이렇게 스케치 도메인에서 어드레스웰 로스 외에도 이미지 도메인에서 어드레스웰 로스를 추가로 주는데요. 요것만 주면은 사실 요것만 줘도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제너레이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으면 다만 이제 이 스케치 도메인에서 바꿨을 때 요걸 약간만 이 일부분 레이어들만 바꿔가지고 요거가 이렇게 약간만 변화할 수 있도록 요에 맞도록 그렇게만 해주면 사실 상관이 없을 텐데 왜 굳이 이미지 도메인에 어드베서리 러닝이 한 번 더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자들이 말하기로는 뭐 당연히 예측이 가능한 얘기인데 스케치 도메인에서 어드베서리 로스만 해도 되긴 한데 요 결국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이 스케치에 대응되는 이미지를 아웃풋하는 퀄리티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미지 도메인에 리얼 페이크 어드베서리 로스를 추가로 넣어주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 F 포토그래프에서 스케치로 바꿔주는 거는 ICCB 2019년에 나왔던 스케칭이라는 어떤 모델을 그대로 가져다 썼고요. 이 제너레이터는 스타일간2입니다. 스타일간2고 여기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들은 랜덤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얘네들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그 스타일 간의 디스크리미터를 그대로 이제 웨이트를 가져다가 그래서 웜 스타트를 하는 거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그 프리트레인드 웨이트에서 시작을 해주는 그런 아주 뭐 스타일 간에서 어떤 부분을 바꾸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제너레이터 전체를 다 풀어주면은 크게 너무 바뀔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저자들 그것도 사실 그 연구 문제일 텐데 어떤 부분을 적당히 바꿔줘야 오버피팅이 일어나지 않고 왜냐면 여기는 데이터가 별로 많지 않을 테니까요. 이거 유저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걸 예를 들어 모아야 한다고 치면 이상적으로는 한 장만으로도 이게 돼야 되겠지만 그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몇 장은 모아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많이 모을 수는 없다는 제약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절대 오버피팅이 생기면 안 되니까 트레인업을 한 레이어들을 아주 세심하게 골라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어디 부분을 이제 스타일 간에서 제너레이터들 중에 고치냐면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이제 보내는 이 W 이 매핑 네트워크만 아주 바꿔주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대로 픽싱하고 이게 뭐 당연한 얘기인 게 지금 사실 그냥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스타일 간 이제 구조인데요. 그래 여기가 조금 이 매핑 네트워크가 더 잘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 사실 원래 스타일간 2에서 쓴 거는 요걸 똑같이 내보내는 요 구조인데 이제 여기에 있는 바이어스랑 이제 웨이트 텀들에 해당하는 애들 어찌되었든 얘네를 바꾸면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실제로 이제 신서시스하는 이런 어떤 레이턴트 벡터를 받아서 스타일 벡터라고 하죠. 스타일 벡터 받아서 바꿔주는 이 제너레이터의 대부분의 웨이트는 그대로 프리테인 웨이트로 픽스가 돼 있고 여기는 레이턴트 값들 그러니까 인풋 값들이 일반 인풋 값만 조금 바꿔도 사실은 충분하다는 거죠. 뭐 말이 되죠. 왜냐면은 이 말이 예를 들어 옆을 보고 있는 말을 뭐 해주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은 혹은 사람이 타고 있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너레이터가 사실 제대로 학습만 했으면 그런 녀석쯤은 약간의 이제 Z 혹은 레이턴트니까 여기서 스타일간이니까 이제 스타일 벡터들만 약간만 바꿔주더라도 그런 녀석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약간 그 워킹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녀석인데 데이터를 그래서 모아야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 그리고 학습을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데 실제 이제 유저 스크립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모으는 건 사실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엘선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 투 스케치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스케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딱 30장만 만들어내. 이제 홀스 라이더라는 이제 태스크가 4개가 있는 건데 지금 4개 데이터셋 각각에 대해서 30장만 딱 모읍니다. 스케치를 자기들이 이제 잘 봐서 30개만 딱 모아가지고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요 디스크리미네이터로부터 이제 피드백을 받도록 학습을 시킬 때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리얼 스크립이라고 하는 녀석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을 거죠. 홀스 라이더를 나중에 뭐 그림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요런 애들 갖다가 몇 개 이제 자기들이 이미지를 잘 골라서 요거 30장을 딱 모아가지고 주는 겁니다. 마치 유저 인풋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해볼 수 있는 게 이 그 스케치가 사람이 실제로 그린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아웃풋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테크닉들이 들어갑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메서드 자체는 매우 간단하죠. 사실 이것만 보면은 저렇게 해서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베이스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베이스라인을 보여주는데요. 베이스라인도 되게 단순합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샴퍼라고 읽겠습니다. 샴퍼 디스턴스라는 그것을 사용해서 리트리버, 이미지 리트리버를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SBIR이라는 이미지 리트리버 방식이 알고리즘이 하나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요 각각의 태스크처럼 이제 유저 스크립별로 예를 들어 지금 원래 말 그냥 정면 말이 있는 거를 이렇게 사람이 홀스 라이더 태스크에 대해서 이런 스케치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이미지 리트리벌 알고리즘 통해 가장 가까운 이미지들을 이렇게 뽑도록 합니다. 각각의 이미지들이. 그러면 이런 애들을 모아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D 시간에는 레이턴트 워킹 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 맨 처음에 D 시간에서는 안경을 쓴 남자에서 뭐 그냥 안경을 쓴 그냥 안경이 없는 그냥 일반 남자를 뭐 빼주고 그걸 갖다 그냥 안경이 없는 여자를 더해주면은 안경을 쓴 여자 이런 식으로 뭐 벡터 아리스메틱이 성립을 하고 레이턴트 워킹 하는 방법 이런 걸 알려줬었는데 그때 하는 방법이 이 W를 Z로만 바꾸면 원래 레이턴트 스페이스 D 시간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이런 걸 한 거죠. 예를 들어 원래 기존 이미지 제 W에 대한 기존 이미지 뭐 몇 장을 갖다 모아서 그거의 평균 값에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매칭한다는 게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예시를 들면 일반적인 홀스죠. 홀스 이미지 몇 장의 이제 평균 레이턴트 벡터의 평균값 위치에서 예를 들어 뭐 라이딩 하는 요거 녀석들을 몇 개 이렇게 모아요. 5개 여기서 5개인데 5개를 모아가지고 그거에 해당하는 레이턴트 벡터들의 중심점을 빼주면 이 델타 W라는 거는 그 이 라이더 쪽으로 일반적인 홀스에서 라이딩하는 홀스 쪽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레이턴트 방향이 되겠죠. 걔를 더해주는 형식으로 해주면은 실제로 그냥 D시간처럼 그냥 스타일간에서 이런 레이턴트 워킹을 통해서 이런 원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한 거고 다만 그 이미지 리트리버 이 각각의 요 매칭하는 녀석들을 데이터를 뽑을 때 무슨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뽑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베이스라인 2개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요것도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밸류에이션 셋을 몇 개 정해야 되는데요. FID 같은 걸 계산하려면 결국에는 요 태스크에 해당하는 각각 제대로 된 이미지들이 필요하니까 요거 샴퍼 매치라는 샴퍼 디스턴스를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 셋을 먼저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SBIL이 IR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샴퍼가 훨씬 잘 못하고 샴퍼가 훨씬 더 스케치 그거에 정확한 좀 그나마 정확한 이미지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SBIR을 안 사용하고 샴퍼로 일단 먼저 만장을 딱 고릅니다. 만장 중에 탑 2,500장을 보면은 여전히 좀 잘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 2,500장을 갖다 다시 큐레이티드 샘플로 이렇게 자기들 이밸류에이션 셋을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내가 이 스케치를 갖다가 내 네트워크에 주서 내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어떤 홀스 라이더 형태로 바꿨을 때 그 녀석들의
그 녀석들 샘플 셋과 요 2,500개 큐레이티드 샘플 셋의 FID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밸류에이션 셋을 만들었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오리지널이라는 게 이제 스타일 간의 아웃풋이죠. 이런 이미지들을 원래 만드는 네트워크였는데 요 스케치를 이제 인퍼런스시에 줍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에 맞는 애로 이렇게 딱 바꾸는 게 이제 hours가 이렇게 바뀌고 샴퍼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한 거냐면 이 스케치를 줬을 때 아까 전에 그 이 스케치에 해당하는 그 탑 녀석들을 갖다가 딱 그 매칭하는 그 이미지들을 일단 먼저 찾아내고 원래에서 그다음 그쪽으로 바뀌는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벡터 아리스메틱을 더해줘가지고 차 그 요 스타일 간의 아웃풋을 조금 변형을 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 잘 못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 거는 이런 걸 줬을 때도 훨씬 잘하고 뭐 이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FID 계산한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one sample, five sample이라는 게 뭐냐면 이 VERR이라는 게 SBIR 그걸 사용한 걸 통해서 FID 계산을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한 거고, 샴퍼 디스턴스 사용해서 한 게 이런 거고, 이게 이제 30장의 그 스케치를 사용해서 이제 그 expectation 구했다는 거고, 원래 hours도 30장을 이제 학습시킬 때 그 discrete 학습시 30장 그 고른 걸로 학습을 시킨 겁니다, 스케치를. 근데 이제 한 장만 줬을 때 혹은 5장만 줬을 때도 잘 하느냐를 보면은 약간 FID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잘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 디스크래치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리미터를 아까 말했듯이 어떤 프리틴드 웨이스 쓴 게 아니라 완전 스크래치부터 학습했을 때 어떻게 됐냐를 보면 좀 잘 안 되죠. 이 W 시프트라는 거는 원래 그 스타일 간에서 그 바이어스 텀이 있고 스케일 텀이 있는데 스케일 텀은 그냥 두고 바이어스 텀만 학습시켰을 때도 어쨌든 트랜슬레이션은 되는 거니까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를 봤을 때 이 정도까지 된다는 거고, 이제 어그멘테이션이란 게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쓰냐 안 쓰냐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를 본 건데 이 신서틱 포토 스케치라고 제가 리서치를 한 거는 이게 신서틱 데이터셋에서 스케치 데이터셋에서 학습시켜 가지고 그 이밸류에이션 셋을 사용해서 FID를 계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사실 이 여기는 이 이밸류에이션 셋과 여기는 스케치 자체가 애초에 포토 스케치라는 그 프리트레인 모델을 통해서 이 스케치를 만들어서 스케치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거니까 요거까지는 이제 신서틱이고, 실제 룰은 사실 사람이 직접 이미 그 스케치를 그려가지고 걔네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지만 제대로 된 거겠죠. 그럴 때에는 이 어그멘테이션이 되게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그멘테이션이 있는 게 그렇게 막 성능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신서틱을 학습시킨 애들에 대해서는 그랬지만 실제 이제 그 아웃월드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스크립을 그림을 그려서 성능을 봤을 때는 훨씬 어그멘테이션한 게 성능이 좋았다는 걸 이제 뒤에 보여드릴 거려고 합니다. 뭐 이거는 그래서 결과들을 이제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그래서 결과들을 몇 개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노이즈가 계속 심하다 그러셔가지고 리절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요런 그 스크립을 줬을 때 그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둘째로도 이렇게 그 원래 그냥 고양이 그림일 이렇게 그림을 딱 스크립을 주면 이런 식으로 지금 스케치가 포토 스케치에 스케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리얼 휴먼 스케치를 들어갔을 때 잘 되는지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어그멘테이션 있을 때는 요 스케치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 있지만 없을 때는 잘 못 바꾸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역시 사람이 그린 거는 원래 기존에 이제 포토 투 스케치라는 녀석의 아웃풋으로 이렇게 마치 스케치를 이제 준 거랑은 약간 사실 다르니까 그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역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이 있는 게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홀스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임프레시브. 몇 가지 좀 이상한 게 간혹 나오긴 하지만 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왜 옆으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대로 된 녀석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 정면인데도 이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이런 건 사실 데이터셋에 그렇게 있기 어려울 텐데 이런 스크립을 통해서 이렇게 귀엽게 고양이도 잘 바꿔줄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상당히 잘 되죠.
이제 이게 비단 그런 동물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FFHQ에 학습된 스타일 간에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사람 이미지 안경을 씌우는 녀석들로 이렇게 찾는다거나 모자가 있는 녀석을 찾는다거나 이렇게 만들어낼 때 찾는 게 아니라 사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게 하는 거에도 커스터마이징 FFHQ 모델을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이제 생성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간 인버전 하는 메소드에서 찾아낸 어떤 벡터들이 있을 거예요. add for라든가 close eyes 같이 내가 스케치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이미지에서 원래 우리가 기존에 이제 스타일간 2에서는 다양한 간 인버전 메소드들이 여기서 사용되는 간 스페이스 인버전 메소드 같은 애들인데 거기서 이미 찾아낸 for를 더 더해준다거나 그런 벡터들 방향이 있었을 텐데 그 녀석이 그대로 유지됐으면 좋겠죠. 왜냐면 또 저걸 다시 찾는 거는 좀 그 너무 컴퓨테이셔널리 헤비한 일이니까 있는 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실제로도 그렇게 바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워낙 스무드하고 제대로 잘 바뀌어서 이 애드퍼라는 그런 것들은 따로 건드리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잘 바뀐 그 글을 더했을 때 잘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클로즈 아이스도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건드려 가지고 잘 그 원하는 형태로 모델을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인터폴레이션도 잘 되는 걸 보여주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학습이 돼서 이런 식으로 고양이를 만들었을 때 잘 그 무빙하는 게 스무드하게 무빙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한 방법 중에 이제 모델이 두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요런 그러니까 요 스크리블로 요렇게 줬을 때 요런 형태로 모델이 바뀌도록 이제 태스크를 학습한 모델 1이 있을 거고 요런 녀석으로 학습시킨 모델 2가 있었을 때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얘에 해당하는 그 누워 있는 고양이에 해당하는 W1이랑 요쪽에 있는 W2가 있었을 때 뒤에 사실 스타일 간에서 뒤에 이제 스타일이 들어가서 바뀌게 하는 신서팅 네트워크 자체는 그대로 픽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찾아진 W랑 여기서 찾아진 W를 갖다가 적당히 인터폴레이션해서 그 고정된 애를 주면은 이제 아주 스무드하게 잘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보면 되게 신기하죠. 물론 이제 스타일 간 그 뒷부분을 완전 쉐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한데 요게 된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거 다른 데이터 다른 방식인데 이제 세타 1이랑 세타 2 모델 웨이트 자체를 인터폴레이트해서 갖다 넣어도 같은 방식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데이터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막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이 세타 1과 세타 2가 각각 매핑 네트워크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매핑 네트워크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근데 페일리어 케이스 완전 이게 정말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좀 잘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페일리어 케이스고 뭐 요거는 좀 이해를 할 만한 게 요런 게 사실 사람이 봐도 이게 그냥 고양이인지 모르고 보면 이게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좀 아니 그 완전 컨텍스트가 없이 줬을 때는 순간 잘 못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케이스라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뭐 좀 잘 안 되죠. 그래도 나름 누워 있는 걸 어느 정도는 찾아낸 거 봐서 저는 이 정도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초기 사이클 간 퀄리티를 생각하면요. 이건 이제 아주 유명한 피카소의 뭐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형태 되게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좀 이런 스크리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잘 안 되는 편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페일리어 케이스라 해놓고 이 정도 잘 되는 거는 거의 뭐 그 자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아주 오늘은 사실 연 마지막 날이라서 상당히 좀 가벼우면서도 문제 자체가 상당히 재밌는 걸 가져오고 온 건데요. 서머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간 모델들이 엑스퍼트들에게서는 되게 재밌는 웍이고 막 저기 AI 하는 사람들은 되게 이해하고 재밌게 사용하는 그런 생성 모델들이지만 아직은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되게 먼 그런 그 생성 그런 모델들인데 걔를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유저 프렌들리하고 사람이 일반인이 그걸 갖다 에디팅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단추를 갖다가 끼워주는 그런 아주 좋은 프레임워크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소개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요 정도가 오늘 준비한 그 결과 그 발표고요. 어, 올해 이제 마지막 발표인데 좀 가벼우면서도 좀 짧은 그런 발표였습니다. 뭐 내용 자체도 이거 이상으로 많지는 않고요. 근데 일단 역시 문제를 갖다가 좀 재밌게 잘 디자인하고 처음에 언뜻 생각했을 때는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그런 태스크를 어떻게 되게
클레버하게 잘 디자인해가지고 문제를 좀 잘 풀었는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 정도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